매일 밤 잠잘 때 취하는 자세 하나가 조용히 심장을 압박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 편하게만 자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간 수면 의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중장년층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 몸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혈관은 굳어가며 디스크는 단단하게 굳어 유연성을 잃습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수면 자세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장과 뇌, 척추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은밀한 건강 침해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즉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보냅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건강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수면 자세와 심장을 보호하는 단 하나의 자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짧은 시간만 투자하신다면 약이나 수술 없이도 혈압을 안정시키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며 의료비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었어요. 혹은 잠잘 때 자세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싶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당신과 비슷한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가 뭐 그리 중요해? 그냥 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수면은 단지 몸을 눕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심장과 뇌, 척추가 회복하고 정비되는 치유의 시간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활력과 10년 후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한 자세로 수시간 매일 밤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자세는 마치 매일 밤 내 장기와 혈관을 천천히 짓누르는 일과 같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큽니다. 왜일까요? 첫째,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고 하체의 혈액이 정체되어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심장과 폐에 부담이 갑니다.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심장은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밤새 과하게 뛰게 됩니다. 셋째, 기도가 좁아져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코를 고는 수준이 아니라 뇌가 산소 결핍을 겪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척추, 특히 허리와 목에 심각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젊을 땐 유연하던 디스크가 나이가 들수록 충격을 견디지 못해 통증이나 신경 압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영향은 우리가 아침에 느끼는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밤새 7시간씩 자는데 왜 아침마다 몸이 무겁지?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워 있었지만 심장과 뇌는 쉬지 못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면 자세 하나가 고혈압, 뇌졸중, 척추질환, 수면장애, 그리고 조기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무심코 해왔던 자세가 바로 이런 질환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바꿔야 할 이유는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실제 병원에서 추천되는 안전한 수면 자세 교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매일 밤 잘못된 자세 하나로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밤부터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60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수면 자세 5가지를 차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등장하는 자세는 단순히 잠자리의 불편함을 넘어 심장, 폐, 뇌, 그리고 척추 건강을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자세들을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위. 엎드려 자기. 젊은 시절 엎드려 자는 게 편하게 느껴졌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배를 바닥에 붙이고 얼굴을 옆으로 돌린 채 자면 마치 어린 시절 포근한 이불 속에 파묻힌 듯한 안정감이 들죠. 하지만 60세가 넘은 지금 이 자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목의 비틀림입니다.
엎드려 자는 동안 얼굴은 옆으로 돌아가 있고 그 자세가 수시간 이어지면 목뼈가 한 방향으로 지속 압력을 받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목 디스크는 약해지고 관절 간격도 좁아지며 아침마다 목이 굽고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 제한입니다. 엎드린 자세는 흉곽을 눌러 폐의 팽창을 막습니다. 60세 이후 폐 기능은 약 30% 가까이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슴이 눌리면 뇌와 심장은 만성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숨소리가 얕아지고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뒤척이거나 꿈을 많이 꾸게 되는 것도 이러한 산소 부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에 사시는 72세 김철수 어르신은 엎드려 자는 습관 때문에 새벽마다 숨이 막혀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검사 결과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치까지 떨어졌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심각하게 제한돼 있었습니다. 자세를 바꾼 후 단 2주 만에 숨막힘 증상은 사라졌고 한 달 후엔 10년 만에 푹 잤다는 말을 하게 되었죠. 엎드려 자는 습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목, 폐, 심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오유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4위. 정면으로 눕기 천장을 보고 자기. 많은 분들이 바른 자세하면 정면으로 누운 자세를 떠올리십니다. 척추가 반듯하게 펴지고 몸의 균형이 잡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60대 이후 이 자세는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혀와 목 뒤쪽의 연조직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이때 바로 누워 자면 중력에 의해 기도가 쉽게 막히고 수면 중 무호흡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코를 고는 수준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숨이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먹기도 하고 그때마다 뇌는 산소 부족에 노출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며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무호흡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잠을 자는 도중 숨이 끊어지면 우리 몸은 위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각성 반응을 유도해 잠에서 얕게 깨어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깊은 수면이 방해받아 낮 동안 졸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 변동성과 심박수 증가로 인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뇌졸중, 부정맥, 심부전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주에 거주 중인 70세 김말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똑바로 눕는 자세로 잠을 잤고 최근 들어 낮에도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중 8시간 동안 300회 이상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이 확인됐습니다. 자세를 옆으로 자기로 바꾼 지 3주 만에 졸림이 사라졌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바른 자세라고 믿었던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 지금은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는 자세로 변했습니다. 3위. 왼쪽으로 누워 자기. 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젊었을 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눕는 방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식이 있거나 임산부의 경우는 왼쪽으로 자는 것이 유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심장은 가슴의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갈비뼈 쪽으로 기울어지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압박은 심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심장의 회복을 방해하게 됩니다. 밤새 누적된 압박이 아침까지 이어지면 심장은 회복 없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또한 위 역시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자세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위식도 괄약근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가슴 쓰림, 역류성 식도염, 새벽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광명에 사시는 69세 이휘호 어르신은 매일 새벽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과 신물로 고생했고 검사 결과 위염과 심장 부정맥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고 나서야 그 고통이 멈췄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위장뿐 아니라 심장에도 이중 부담을 주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이제 단 2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세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다음 자세는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2위. 높은 베개 베고 자기. 높은 베개가 편해서 잠이 잘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높은 베개는 목의 각도를 비정상적으로 꺾이게 만들고 그 결과 디스크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노화된 디스크는 탄력을 잃어 작은 압박에도 신경통, 두통, 어깨 통증을 유발합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뒷목이 뻐근하거나 어깨까지 결리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베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뇌혈류의 차단입니다. 목 뒤에는 뇌로 이어지는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데 높은 베개로 인해 이 혈관이 눌리면 뇌에 산소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기억 장애나 균형 감각 저하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말분 어르신은 평생 2개의 베개를 포개어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뇌혈류가 정상보다 40%나 감소한 상태였죠. 베개를 낮추자 단 2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높은 베개는 편안함이 아니라 목과 뇌를 동시에 압박하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부터 말씀드릴 자세는 가장 일상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자세입니다. 1위. 다리를 쭉 뻗고 자기. 누구나 습관적으로 취하는 이 자세. 의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절대 피해야 할 위험 1순위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리를 쭉 펴면 허리뼈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잃고 과도하게 꺾이게 되며 디스크와 신경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허리 근육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이 압력이 곧바로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다리 혈관 순환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혈액이 정체되기 쉬워 정맥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면 심장마비,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원의 75세 육정수 어르신은 오랫동안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습관으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디스크는 이미 눌려 있었고 다리 혈관에는 작은 혈전까지 발견됐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무릎을 약간 굽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고 자는 자세로 바꾼 뒤 한 달 만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리를 곧게 펴는 이 자세는 허리도 혈관도 동시에 파괴하는 습관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오래 자는 자세는 하체 혈류 정체를 유발할 수 있고 기존에 혈전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수면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 중 하나라도 이거 나도 그런데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더 미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가장 안전하고 건강에 이로울까요? 지금부터 바로 그에다 황금 수면 자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 수면 자세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운 자세. 이 자세는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면 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하나 끼워주세요. 베개는 목을 너무 꺾지 않도록 낮고 편안하게 목의 곡선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높이가 이상적입니다. 왜 이 자세가 건강에 좋은지 지금부터 과학적인 이유 5가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슴의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갈비뼈 쪽으로 기울어지며 압박을 받게 되죠. 하지만 오른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방향이 바뀌어 심장이 위쪽으로 살짝 들리게 되며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의 박동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위산 역류를 예방합니다. 위는 신체의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 속 내용물이 식도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줄어들어 속쓰림이나 신물, 새벽 기침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허리를 자연스럽게 보호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자세는 허리뼈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시켜줍니다. 다리를 쭉 펴면 허리 디스크에 압력이 집중되지만 무릎을 굽히면 허리 근육과 디스크가 편안해지며 통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다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허벅지나 무릎이 서로 눌리지 않아
다리 혈관의 압박도 줄어들고 종아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평소 다리 저림, 부종, 쥐나는 증상이 있다면 이 자세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뇌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목 베개를 너무 높게 하지 않으면 목 뒤를 지나는 뇌혈관이 꺾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혈액과 산소를 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한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굽힌 자세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 중 하나로 특히 심장 부담을 줄이고 허리 부담도 덜 수 있어 권장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에 사시는 75세 김미화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미화 어르신은 수년간 허리 통증과 속쓰림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약도 먹고 찜질도 해봤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수면 자세를 바꿔보았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눕고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로 잠자리를 바꾼 뒤 2주 후부터 새벽에 깨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허리 통증과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냥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약보다 나아요. 라며 웃으며 말씀하셨죠. 여러분, 건강은 크고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허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황금 수면 자세를 직접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먼저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수면 자세가 건강을 해치는 숨은 원인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몸이 진짜로 회복하는 첫날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수면 자세와 황금 수면 자세까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나도 그런데 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타이밍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신다면 내일 아침, 전혀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면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3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까지 함께 실천하신다면 단순히 잠이 아닌 회복되는 수면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첫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마세요. 가볍게 한두 잔은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내 알코올 분해 능력이 50% 가까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수면 중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호흡이 끊기는 현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이라면 이 영향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2세 김현충 어르신은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을 마신 뒤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자주 깨고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기억도 흐릿하다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난 후 의사는 잠들기 전 음주는 반드시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2주간 금주를 실천했고 그 결과 놀라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밤중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아침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술 때문일 줄은 몰랐죠.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밤 10시 이후에는 물을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물은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마시는 물은 되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 도달하려면 뇌는 최소 90분 이상의 연속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고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됩니다. 경기도 사시는 73세 진덕희 어르신은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에 가느라 수면이 끊기고 아침이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분 섭취 시간을 낮 시간대로 조절했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밤새 깨지 않고 자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셋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운 온도는 자율신 경계에 부담을 주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온은 땀을 유발해 심박수를 높이고 저온은 근육을 경직시켜 신체가 긴장한 상태로 잠들게 만듭니다. 겨울마다 난방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맞추고 주무신 김말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입이 마르고 목이 따갑다는 증상이 반복되었죠. 의사의 권유로 실내 온도를 19도에서 20도로 조절하고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50%로 유지하자 목 통증은 물론 코막힘도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 3가지 수면 습관은 단순하지만 실천했을 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음주 금지. 밤 10시 이후 물 섭취 최소화. 침실 온도와 습도 조절. 여러분의 침실 환경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수면 자세, 건강을 지키는 황금 자세, 그리고 수면의 질을 극대화하는 3가지 비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엎드려 자기, 똑바로 자기, 왼쪽으로 자기, 높은 베개 베기, 다리 쭉 펴기. 이 5가지는 오늘 밤부터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습관까지 함께 실천하신다면 심장, 뇌, 허리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이고 그 습관이 몸을 망가뜨리거나 지켜주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잠자리 습관은 지금 어떤가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바꿉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바꿔나갑시다. 건강한 수면, 건강한 내일. 감사합니다.